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입니다. 기업의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기업들의 AI 전쟁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전에 이 네이버에서 출시된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요즘 기업들이 말 그대로 AI 인재 전쟁입니다. 인재 전쟁. 네. 한 2년 전, 3년 전 데이터를 보면 네. AI 인재를 미국은 한 15,000명 정도로 보면 그 당시에 국내 AI 인재는 405명. 400명이요. 상대가 안 되는 400명. 상대가 안 돼. 기업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그렇네요. 근데 이제 뭐 네이버 클로버 X, 하이퍼 클로버 X가 이제 하면서 AI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뭐 그 전에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AI의 의미를 사실은 우리는 너무 좀 작게 여기지 않는가. 그러니까 산업 트렌드에서 역사를 조금 길게 보면 인류 역사는 이제 그 큰 변동, 굉장히 큰 변동이 있는 게 생산성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죠. 네. 영국 데이터를 보면 10세기부터 17, 18세기까지 약 700년간 우리 소위 말하는 GDP 성장률이 예.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700년간. 굉장히 느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2%가 안 된대요. 네. 인류 역사에서. 네.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4%가 난리 나잖아요. 네. 2%가 안 되면 난리 났는데 이 700년간 2%가 안 되는 성장률인데 아 700년 누적이요? 예, 지금 누적으로 영국 예, 데이터 기준으로 예. 학회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적죠. 움직이질 않았네요. 예, 뭐 중세 시대 이때는 뭐 거의 마이너스도 있었고 이런 예. 진행이 많았으니까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그렇죠. 그랬죠. 산업혁명 한번 일으키고 네. 그 다음에 그 전기의 발명이 또 한 번 어마어마한 인류를 발전을 시켰고 전기. 전기 이후에는 인터넷이 이제 또 시작하면서 80년대부터 90년대 어마어마한 발전을 시켰죠. 네. 그 다음은 또 모바일이 한번 또 그렇게 시켰는데 AI다 지금. 지금은 AI. 네, 그러니까 그 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네. 이제 AI의 출현은 이런 거죠. 지금은 그 특정 분야의 특정 전문가들이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반인들이 AI 도움을 받으면 그 영역이 점점 허물어지면서 생산성이 극대화된다. 사실 하이퍼 클로버 X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와 하이퍼 클로버 X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수연 대표는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 네이버를 이렇게 이제 구분지었어요. 네이버는 현재 4.0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네이버 1.0은 뭐냐 하면 99년에 네이버가 시작했는데 검색으로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2007년까지 약 20년간 네이버는 검색 위주의 기업이었어요. 예. 2007년 이후에 모바일 전환으로 바뀌면서 모바일의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또 한 번 바뀌는데 3.0이 뭐냐 하면 이커머스와 소셜 서비스.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냐면 2014년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10년이 딱 지난 지금 네이버가 AI 서비스 생태계로의 전환으로 네이버 4.0이 된 거죠. 아, 네. 그게 4.0의 네. 의미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뭐 주가도 아직 큰 변동도 없고 그다음에 하이퍼 클로버 X를 발표했는데 뭐 챗GPT하고 뭐가 달라 이 정도의 우리는 관심만 가지잖아요. 네. 예.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는 물론 이제 검색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챗GPT나 뭐 그걸 음성으로 검색하고 문장을 만드는 이런 기능도 있지만 예. 네이버에서 지금 요번에 발표한 거는 훨씬 더 본질적으로 산업의 인프라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훨씬 더 이제 핵심적인 경쟁력이라서 하이퍼 클로버 X를 통해서. 네, 요게 이제 요거를 이해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랭귀지 변형 LLM을 바꿔야 되는데 요 LLM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여기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인데 지난번 말씀하셨죠. 실제로는 세 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영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오. 실제로는 언어가 미국, 영어다? 중국, 한국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언어. 예. 최근에 영국이 브릿지 GPT라 그래가지고 100억 파운드를 정도를 투자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국제사회에서는
그 영국만의 플랫폼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이번 하이퍼클로버엑스의 그 발표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게 한국형 LLM의 플랫폼을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 LLM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건 이것이 이제 네이버가 이번에 하이퍼클로버엑스가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 네.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네이버 AI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부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하이퍼클로버를 2021년 5월에 발표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우리 소위 말하는 챗GPT 써보셨잖아요. 그냥 뭐 이제 생성형 AI인데 질문하면 완성된 문장으로 알아주고 정도의 개념인데 그렇죠. 이게 AI의 가장 이제 메커니즘 자체가 있는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는 그 형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이런 구조기 때문에 한계가 하나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주변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특히 전문가분들을 보시면 챗GPT 3.5 이렇게 가입했다가 한 석 달 쓰고는 대부분 빠져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네. 전문성이 너무 없어요. 답변의 네. 수준이라는 게. 수준이. 이유가 또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적인 데이터를 접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공지능 박사학위를 하고 하는 정도면 그 논문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딥러닝을 못하는 거죠. 일단 오픈이 돼 있는 자료만 접근이 되게 돼 그렇죠. 있으니까. 오픈이 돼 있고 또 지적재산권을 오픈해 준 데이터나 그렇죠. 기존의 데이터에 것만 하다 보니 네. 한계가 있는 거죠. 좀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는 이제 언론사들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우리 거 사가려면 이용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라. 이제 무슨 그런 전쟁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AI가 만들어내는 정보가 이제 그 정보가 한계성이 있으면 이 네.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자기가 만든 정보를 또 이용하고 하다 보면 그렇죠. 점점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AI 네이버가 2021년에 하이퍼 클로버를 만들고 나서 네. 사실 그게 챗GPT 3.0, 3.5 정도 사이 정도의 버전이었어요.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버전인데 이거 X는 차이가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바틀렉.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실제 고급 정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업 내부에 있겠죠. 그렇죠. 그걸 접근을 허용하겠습니까? 꽁꽁 잠궈놓고 있겠죠. 절대 허용하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이번 하이퍼클로버엑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B2B입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네. 우리가 훼손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우리 플랫폼으로 이용하셔서 그걸로 생성형 AI로 활용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많이 높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네요, 이제 그럼. 이게 B2B인 거죠. 아.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사실은 이 하이퍼클로버엑스의 버전을 3개를 내놨어요. 예. 기업용으로. 글로벌 스튜디오로 해서 이건 AI 개발 도구입니다. 이건 이미 개발. 오픈했어요. 이건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우리가 이제 애플이 그 앱을 만들어서 다 등록을 하잖아요. 네네. 앱 개발자들은 무조건 등록을 해서 한 생태계를 그렇죠. 구축했잖아요. 그렇죠. 요 생태계입니다. 우리 하이퍼클로버엑스의 글로벌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말만 해라. 그러면 앱을 그냥 만들어줘요.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비용이 뭐냐면 개발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발자를 구해야 되고 또 교육시켜야 되고 이 부분을 다 해소시켜 줍니다. 대신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 이게 이제 기업용 클로버 X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가 뭐냐면 유로 클라우드라고 해서 하이퍼클로버 X 인프라 구축인데 이거 뭐냐면 우리 클라우드를 이용하는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용 내부 정보를 사용하되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전원이 켜진 정도만 볼 거니까 접근하지 왔다 갔다 않겠다. 해. 접근 안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클라우드와 우리의 AI 인프라를 이용해서 생성성을 높이세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바이오 기업이 엄청 사용될 것 같아요. 일단 제약 기업에. 네. 제약의 신제약 그 바이오 그 신약을 만들려면 엄청난 연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걸 이용하면 사실은 굉장히 시간을 줄이거든요. 내부 정보나 이런 걸 이용하면 생산성이 극대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용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기업은 못 믿겠어 너희들. 내가 너희들 어떻게 믿어? 우리 정보를 빼갈지 안 빼갈지. 좋아. 그러면 아예 하드웨어를 별도로 구축해 줄게. 안심되게. 우리는 서비스만 주기적으로 해주고 아예 접근은 우리가 안 할게. 라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프로젝트 커넥트 X입니다. 세 번째 그래야 된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저는 이게 그 기존에 물론 지금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번 네이버 클라우드 X는 B2C가 아니고 B2B다. 물론 B2B, B2C도 있어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요즘 물론 언론 기자들 보면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대부분 언론 기자들이 챗GPT 3.5는 뭐가 달라? 비교를 해봤더니 뭐 좀 떨어지네. 뭐 이게 좀 질문이 더 정확하네. 이 정도 수준의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면 훨씬 더 본질적으로 AI가 인류 우리의 생산성을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산업의 변화를 태동시키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우선 그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약 50년치의 뉴스나 그다음에 블로그의 9년치 블로그라든지 이걸 통해서는 일반 B2C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Q 이건 이제 개인용 사용자니까 글로벌스나 Q 정도로 서비스를 해주고 네. 이걸로 큰 돈을 벌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거는 이런 전략이죠. 우리가 이제 시계 산업에서 보면 스와치라는 시계 회사가 있어요. 네. 네. 이 회사가 어떤 전략을 폈냐면 일본이 시계 산업을 주도할 때 스와치가 새로운 트렌드를 완전히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계기가 뭐냐면 스와치가 브랜드가 한 40개가 돼요. 오메가부터 제일 최고급 라인부터 우리가 하는 스와치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스와치는 공항 가면 뭐 그냥 살 수 있는 가볍게 살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올림픽 때 수영장에 붙어 있는 스와치 시기 정도. 이거는 베리를 치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그래서 큰 수익을 내지 않아요. 근데 큰 수익은 최고급 라인에서 다 냅니다. 소비자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베리를 치는 거죠. 사실 네이버 전략은 이런 거죠. 클로바엑스라 뭐 Q라든지 이런 걸로 일반 소비자 일반인들에게 플랫폼을 완전히 시켜놓고 제가 볼 때는 이걸 디자인한 친구들은 실제 돈은 B2B에서 벌 것이다. 그리고 이 B2B 이 전략의 핵심은 한번 락인이 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요. 네. 플랫폼하고 다 거기서 다 엮여 있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지금 기업용 그 클로바엑스를 깐 다음에 돌렸어요. 자 그러면 기업에서는 인건비 코스트가 주는 게 눈에 완전히 보일 겁니다. 그렇죠. 기초개발자 고용 안 해도 되고요. 네. 웬만한 작업들 옛날에는 기업들이 숙련된 노동자가 빠져나간 걸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그게 다 리스크가 줄어들 거예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해낼 거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예를 들어서 로펌을 생각해 보세요. 자 김현장이나 공장에 로펌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사용을 꺼렸어. 그리고 지금은 물어봐야 지들보다 모르는 대답을 해.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판례나 정보들을 다 집어넣고 자기들만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돌리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몇 명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고품질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고품질의 결과와 클라이언트들의 서비스를 훨씬 높이면서 변호사 비용은 완전히 줄어들고. 굉장히 줄고 거기 있는 행정직들 완전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자 이런 게 클로바엑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으로 접하는 네이버의 클로바엑스를 접했다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아직 본격적으로 B2B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자 그래서 초두에 인류 역사를 보면 총주도 생산성을 통해서 항상 인간의 역사가 한번 점프업 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 AI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가 왜 난리가 나고 왜 AI가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는지를 네. 이제 왜냐하면 인간의 산업 전반의 모든 인프라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저숙련 노동자를 고숙련 노동자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저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프로그램 확 입력하면 갑자기 뭐 헬기도 운전하고 이런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이 AI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고서 그렇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는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까 뭐 언어를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한국 문화도 잘 이해한다라는 이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것도 뭐 다른 해외 AI와 비교했을 때 뭐 어떤 좀 특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기초가 되는 LLM, 네. 그러니까 생성형 AI의 가장 기존의 플랫폼 LLM을 한국형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하다. 맞아요. 왜냐하면 AI가 학습을 시작하잖아요. 네. 우리가 언어에는 뭐가 포함됐냐면은 단순히 워딩만도 이해도도 있지만 사실은 문화도 들어가 있고 에틱, 윤리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 나름대로 그 사회가 오랜 동안 축적해온 규범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LLM을 가지지 못하면 미국의 윤리 규범, 미국의 관습, 영어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가치관, 판단 기준이라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자체 여러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향후에 그 국가의 문화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인지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하정우 센터장이 아랍에서 그 돈이 많잖아요. 아부다비 이런 데는 돈이 많으니까 불렀대요. 네. 아랍에서. 아랍어가 전 세계 4번째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잖아요. 스페인, 인구수로 따지면 네.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인데 그렇죠. 스페인어도 아직 없어요. 음. 근데 아랍어가 4번째 많이 사용하는데 아랍어를 갔더니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아랍어인데 언어의 품절이 다르고 동네마다 품절 다르고 너무 변수가 많아요. 아, 또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 LLM을 가졌다는 것은 한국 우리나라의 그러네요. 여러 가지를 굉장히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제 네이버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러네요. 예. 국가적 역할을 해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용 그 글로바엑스가 구글이나 아마존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두쳤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네요. 예. 예. 종수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산이 완전 종수되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봐야 되는 거죠. 구글이나 이 자본력을 가지고 한국형 AI 만들어 버리면 이게 게임이 끝나는 거였는데 먼저 그렇죠. 선두를 쳤으니까 예. 선점을 하는 건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초거대 AI 생태계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기존의 AI하고 초거대 AI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초거대 AI 이전에는 AI는 그 정해진 답변을 내놓는 기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저는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AI 생성형 AI를 만들 때 네. 그 완성형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완성형 문장의 포맷을 한 10만 개 정도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면 네. 이 AI가 막 돌려서 그 갈로 안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정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해진 답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론 기능이 없는 거죠. 추론이 그 정도 추론인데 추론. AI는 이제 생성 초거대 AI는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목을 가리키면 옛날에는 그 답변만 했다면 지금은 수능을 풀 수 정도예요. 아, 네, 이게 초거대 AI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아마 이 초거대 AI가 되면 그 기업의 생산성 자체를 손을 대기 시작할 거고 그 생산성이 극도화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이브 클로바 X는 선수쳐서 기업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아, 신기하네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하정우 센터장이라는 이 인물에 좀 더 이제 관심이 가는데 뭐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이 AI 생태계를 만들 때 했었던 뭐 어떤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가겠다. 그럼 그런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현재 이 AI 플랫폼을 만드는 센터장은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고 네. 그다음에 성남고 총괄이 이제 그 위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이제 순수 국산입니다. 저는 그게 큰 차이로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하정우 77년생인데 서울대에서 이제 컴퓨터공학 학사, 석사, 박사까지 네, 오랜 동안 하고 지금 네이버에 그 조인한 건 2015년 그러니까 서울대 박사 학위를 받고 네이버에 조인을 했는데 예. 보면 그 네이버에서 AI만 주력했어요. 딴 건 하지 않고. 그래서 이 하정우 센터장이 이제 강연하는 것도 몇 번 가보고 네. 항해센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국내에서 공부한 게 오히려 저는 더 효과적이었다. 지금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국내 대기업 대부분 대기업들은 AI 인재를 다 해외에서 데려옵니다. 들어왔죠. 네, 다 데려오는데 이 네이버의 AI는 이 성남고 총괄도 그렇고 하정우도. 하정우도 그렇고 다 국내에서만 학위를 하고 국내에서 공부를 한. 그러니까
뭐 편입할 수도 있지만 훨씬 그래서 이 한국형 AI에 대해서 훨씬 독보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이 하정우 센터장이 늘 이야기하는 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 국가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지금은 산업이 국가 보안과 국가 안보와 비슷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이 AI도 사실은 반도체만큼 중요한 국가 안보 이런 걸 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오늘 이제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주요 그 AI를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네.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속도를 내야 되겠어요. 우리 대기업들 AI 누가 진두지휘해요? 삼성부터 좀 볼까요? 네. 삼성은 세바스찬 승이라고 네. 성현준 삼성 리서치 R&D 총괄 사장입니다. 예. 이분인데 이분은 하버드에서 물리학 뭐 학부 박사까지 다 하고 네. 보시면 포닥을 재밌게도 이스라엘에서 했어요. 오. 이스라엘에서 했고 그 다음에 벨리 연구소에도 있었고 네. 그 MIT에서 한 6년 정도 내인지과학 물리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프린스턴 대학교 뇌과학 컴퓨터공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 특징은 컴퓨터 알고리즘이 아니고 네. 뇌인지과학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정우 센터장이나 성탁구 총괄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서 뭐 네. 로직을 짜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이런 백그라운드라면 이 성현준 사장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질적인 뇌인지과학 자체를 사실 더 깊은 쪽을 고민했죠. 그래서 이분의 역할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AI를 입히는 2018년에 오셨는데 그 성과를 인정받아가지고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최고 연봉을 받았습니다. 56억. 네. 그러니까 그 급여로 20억이고 보너스로 35억을 받아가셨는데 그만큼 인정을 이제 해준 거죠.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삼성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원래 처음 만들 때는 그 이 세바스찬 승 사장이 총괄을 하고 전 세계에 7개의 AI 총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뉴욕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그리고 캐나다, 영국, 러시아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던 이야기는 삼성이 뻗어나가는 가전제품에 그 문화에 AI를 어떻게 입힐 건가를 연구하는 그러네요. 거죠. 네. 네. 삼성 특징이 그거죠. 어. 단점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같이 AI 플랫폼으로 승부를 하는 쪽으로 간다면 삼성이 그 플랫폼을 올라탈까 자체 플랫폼을 만들까. 전 제일 처음에 이 세바스찬 사장이 그 삼성으로 올 때는 그래서 단순하게 그 디바이스에 AI 애플리케이션을 입히는 정도의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삼성은 그 이전부터 자체 플랫폼에 대한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를 가져올 때부터 자체 플랫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디바이스만 공급해야 되는 제조업에 머물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번 AI로 변화를 할 때 그 정도 자본력이고 그 정도 기술력이면 자체 플랫폼도 한번 승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로 기대를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한계점이고 현재는 그 디바이스에 AI 임플리케이션을 입히는 정도.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SK는 어떤지도 살펴볼까요? 어떤 인물이 좀 이끌고 있을까요? SK는 두 가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축으로 움직이는 가우스랩이라고 요거는 뭐냐면 그 SK 하이닉스의 반도체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AI 개발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AI 랩,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네. 대화형 요거는 SK 텔레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하. 이거 재밌게도 지난 6월달에 네이버가 그 SK 텔레콤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네. 내용 증명을. 왜요? 트러블 있나요? 그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시킨 것 같은데 네. 원래 네이버 글로벌 CIC 대표가 누구냐면 정석근 대표라고 네. 이분이 작년 2월달에 SK텔레콤으로 이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직을 했는데 여기 이제 무슨 보안면에 걸리니까 SK텔레콤 꼼수를 부린 게 바로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 법인장으로 보내고 4월달에 법인장 발령을 내고 6월달 다시 불러요. 부를 때 뭘로 부르냐면 글로벌 AI 테크 사업부장으로 불러요. 네. 근데 6월달부터 뭘 했느냐? 네. 네이버의 그 AI 담당 리더급
5명을 이 갑자기 뽑아와요? 내부에서 사표를 낸 거예요. SK텔레콤도 갑니까 그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석근 대표가 스카웃을 제일 한 걸로 네이버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6월 달에 네이버가 그 내용 증명을 보내고 보냈고. 항의했군요. 항의죠. 지금 법정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예. 사실 SK는 그 전에도 배터리에서도 한번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LG는 솔루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SK는 특징이 뭐냐면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우스랩이라는 곳은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쪽에, 반도체 반도체의 쪽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AI를 개발하는 연구소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이 정석근 네이버 CIC를 스카웃해 와서 SK텔레콤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네이버와 같은 또 AI를 만드는 일을 하는 두 축으로 움직이는 게 특징이라서 그래서 요즘은 아까 제가 초두에 우리나라 AI 전문가가 몇 명이요? 405명, 500명 뭐 그쵸. 이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 투자는요. 이 AI 전문가가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보고 문제 풀어가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제일 궁금한 기업이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차 그룹 AI 현황인데 네. 이게 지금 모바일의 모빌리티, 네. 모빌리티 이게 운송 수단 여기 이게 결합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네. 이거 어떻게 발전될까 궁금한데 현대차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AI 축은 이거 두 축인데 그 정인선 회장이 미국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연구소거든요. 네. 인수를 하고 나서 여기에 미국 보스턴에다가 로봇 AI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 이 연구소의 소장을 누굴 앉히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원래 회장이었던 그 마크 레이버드를 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AI의 산실인 보스턴, 뭐 MIT도 있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그 모빌리티 AI를 하나를 만드는 연구소를 추구를 한 돌리고 실제로 그 현대차가 더 중점으로 벌이고 있는 곳은 현대차가 그 포티두탓을 인수를 예, 예.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포티두탓을 인수하는데 송창현 사장을 이제 스카웃을 해오죠. 네. 사실은 지금은 이 송창현 사장이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다 보시면 됩니다. 요즘 그 현대차 그룹 내에서 굉장히 이슈적인 인물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모든 사장이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사장이에요. 그 송창현 사장에 두 개의 특혜를 줍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포티두탓을 4,800억에 인수를 하면 그 37.8%의 그 인수 자금을 송 사장이 줘요. 그리고 인수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에서 스카웃 되자마자 사장으로 온 첫 번째 케이스가 송창현 사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또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게 뭐냐면 당신 여기서 오지만 당신 회사도 계속 해. 아, 이게 포티두타 대표도 그냥 겸임. 지금 하고 경험을 있어요. 해요. 네. 그리고 올 2월 달에 1조 원을 주고 정청자를 완전히 인수. 그러니까 모든 걸 하면서도 그리고 최근에 정의선 회장과 가장 동선을 같이 동행하는 최다 동행 송창현 사장입니다. 최중요 인물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는 지금 너무 싸고 도는 거 아니냐 말까지 돌 정도로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여기 꽂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I와 모빌 솔루션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포티두타 이 송창현 사장은 이분도 뭐 굉장히 화려하죠. 일단 그 MS도 계셨고 애플에도 계셨고 네. 그리고 네이버에도 있었고 네이버 CTO를 해요. 2015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지금 AI나 이런 모든 기반이 되는 네이버 랩스 대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승낙호 뭐 총괄이라든지 하정우 총괄 다 이 밑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한 거죠. 하이퍼클로버의 시초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겠네요. 그리고 2019년도에 나와서 독립한 회사가 포티두탓을 설립을 하는데 바로 벤처기업 투자를 받아서 2021년도 현대그룹 차그룹으로 바로 해서 지금은 TAS라고 이 총괄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포티두탓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이게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자체 이제 현대차는 삼성전자 다르게 자체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그래서 이 포트 두 탓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 LG그룹도 이야기해 볼게요. LG그룹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LG그룹은 구광무 회장이 예. 사실 진두지휘합니다. 그러니까 구광무 회장이 그 LG가 2018년 8월 달부터 LG 토론토제에서 공동연구소 수립하고 나서 네. 지금 진단 조직 만들고 AI 분야를 계속 지금 키우고 있는데 지금 총괄하시는 분은 지금 배경훈 전무예요. 네. 그 LG 그 AI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총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브레인은 이홍락 LG CSAI라고 이분이 이제 스탠퍼드대에서 박사를 하고 미시건대 겸직을 하면서 미국에 네. 있으면서 지금 LG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의 그 주요 그는 뭐냐면 어차피 가전제품은 무조건 AI를 앞으로 입히지 않으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 방금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논리네요. 그렇죠. LG도 자체 플랫폼을 만들기보다도 그렇게 가야죠. 디바이스에 계속 어떻게 입힐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금 인프라를 어떻게 이제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예. 뭐 이런 쪽이라서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자체 플랫폼보다는 디바이스 쪽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할 것인가의 고민이고 현대차는 용감하게도 그 포티두 탓을 통해서 송창인 사장을 통해서 자체 플랫폼 개발에 지금 이미 진입을 했고 그렇죠. 네. 예. 네이버도 진입을 했고 다른 여타 뭐 더 소개할 것도 많지만 포스코라든지 뭐 KT라든지 이런 쪽은 디바이스 쪽 솔루션 이쪽으로 해서 어쨌든 플랫폼으로 하는 기업들과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하는 기업들과 좀 나눠지고 그 인재들도 좀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요즘은 유통업체들까지 CJ 뭐 그리고 뭐 다른 유통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인재가 없어 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까 인재가 넘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아예 지금 기업들 움직임은 대학교하고 완전히 MOU 체결을 해서 계약 미리 선도 인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재가 그럴 없어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 아 근데 좀만 더 얘기하면 LG에는 뭐 3년 전에 이제 AI 연구원을 세웠잖아요. 네. 여기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고 있고 지금 발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 이쪽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 서정현 교수나 이문태 교수가 유명한 분이죠. 이분들 뭐 이제 서정현 서강대 교수하고 이문태 그 일리노이드 교수는 사실은 사제지간이에요. 그래서 두 분 같이 모셨는데 그 이분들이 역할은 뭐냐면 그 LG 그룹 내에 AI 연구 개발자 키우는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어차피 외부에서 빼오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키워야죠. SK 그룹도 지금 자체 내 아카데미 만들었고요. 네. LG 그룹도 만들었고 키워서 할 수밖에 없다. 네, 좀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한 번이 아니고 그쵸. 여러 번 계속 해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CEO 인사이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송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